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장을 했죠. 그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중하권 증시 개장 이후에 등락을 반복을 했다가 오후장에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본다면 이슈가 있었던 데이터 관련한 종목들, 전기차 그리고 중국 관련 소재나 산업재 관련한 섹터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 나는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이시우 대표님께서 준비 중이신데요. 우리 이시우 대표님과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들, 종목 공부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시우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JDI 이시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어제 오늘 저는 시장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버겁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시장 보면 오전장에도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후장에 그나마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외국인들도 전반적으로 이 순매수세 축소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금일장 같은 경우 앞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2,500선을 코스피가 돌파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다소 좀 불안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은 바닥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2,450선 이탈하려고 하면은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78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잘 됐거든요. 또한 이제 HLB라던가 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쪽에서도 조금은 전일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배터리 관련주 아니면 중국 관련주 등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개별 종목, 개별 테마로다가 움직이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냐, 그다음에 코스닥 800선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코스닥이 다시 조정을 받고 코스피가 따라가는 키 맞추기 형식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2차 전지, LG화학과 삼성 SDI 같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만 거의 강한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흐름이 나왔다. 나머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따라 붙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추가적인 상승으로 진행이 될지 혹은 2,500선에서 다시 부딪히면서 하락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로다 올라서면서 또 추가적으로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 2차 전지 쪽으로만 거의 수급이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전일 상한가를 도달했던 HLB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이제 완료됐던 물량들이 다시 매수하면서 전일 상한가를 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게임 관련주들 역시도 어느 정도 약세로다가 진행이 됐고요. SM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급은 들어오곤 있지만 상승폭은 앞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JYP 엔터 그 밖에도 이제 뭐 엔터주라든가 화장품 대부분의 섹터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그냥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대부분이 쏠렸다. 혹은 2차 전지 말고도 솔트록스라든가 코난테크놀로지 등 AI 관련주 쪽에도 또 수급이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추가적으로 재반등 흐름까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뭐 종목들 아무래도 조금은 눌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돼서 아쉬울 텐데요. 다음에 이제 그 히든 종목이라던가 종목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에 그 입장 방법,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나운서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너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로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상승 흐름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어떤 종목들 공략해보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사실 우리 이시우 대표님과 함께한 지 몇 차례가 안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에도 이 히든 종목들 굉장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시우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봤던 종목들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히든 종목들 상승률 살펴봤고요. 이제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이춘 지난 지 얼마 안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요즘 오늘은 좀 춥긴 했지만 이제 슬슬 봄이잖아요. 이 종목부터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남아토건입니다.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들의 성수기가 봄철인 점을 감안해서 봄 계절주 혹은 리오프닝 관련주로 같이 묶일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앞에서 강한 매집이 완료가 됐고 저항대 돌파 직전이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종목을 공략해드린 날짜가 정확히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인데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장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공략을 해드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분봉 차트거든요. 네, 다음 날의 분봉 차트인데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작과 함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앞에서는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제 교육을 하면서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1,700원 이탈 나오면 손절은 생각하지만 해당 위치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해당 근처까지 빠지더라도 지지 잘 받으면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해당 위치가 조금 더 빠져서 1,580원 일 겁니다. 예, 제가 정확한 가격 600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손절 굳이 안 쳐도 된다라고 교육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에 다 말씀을 드렸죠. 11,200원에서 11,300원 근처에 단기 저항대이니까 자율적으로 익절해 주시면 된다. 11,120원 조금 모자랐죠. 11,120원. 11,200원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물대라던가 지지선 같은 경우는 딱 그 위치에서 멈추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투매 심리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700원에서 한 100원 정도 더 빠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만 여기 근처에서 분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지 지지받는 흐름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려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목표가 마찬가지로 저항대도 살짝 모자르거나 혹은 조금 더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분봉으로다가 지지와 저항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정확하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방송에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톡스 이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제조사이긴 한데 대웅제약과 이제 법정 분쟁 끝에 이제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정 다툼이 2017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 아직도 1차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다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보톡스 관련된 특허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약사들 간에 뭐 휴젤이라던가 이쪽과도 이제 미국에서 분쟁이 있거든요. 물고 물리는 싸움인데 거기에서 일단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부 의약품을 갖다가 임상 실험을 뭐 임의적으로 했다라는 이제 좀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큰 급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뭐 몇십만 원 단위로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10만 원 근처 이하까지 찍고 나서 다시 20만 원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교육해드린 다음 날 교육 같은 경우는 이 날짜, 그러니까 음봉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해드렸거든요. 이후에 5일선을 타면서 다시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이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STO 관련주. 증권 토큰 관련주로 SK증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해드리고 뭐 3, 4% 약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은 보이긴 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한번 또 언급을 드렸지만 전일 날짜에 보시게 되시면은 900원 근처까지 다시 한번 튀어 올랐다가 조정받는 모습. 그러면은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어디 위치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를
를 갖다 분석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한 780원에서 90원 사이에 지지받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슈팅이 소폭 나왔다가 다시 눌리긴 했지만 매수 타점을 한 번 더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는 또한 이제 지금 뭐 카카오 그룹이라든가 인수한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증권사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소형 증권사들은 매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에서 2020년 전에 케이프에서 인수를 하면서 케이프증권으로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거든요. 원래는 SK그룹사에 있던 종목이긴 하지만 케이프로 매각이 됐었고 또 한 번 더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지금 위치 자체도 나쁘지 않다. 한 번 수익을 냈던 종목으로 또 한 번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뭐 소폭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정확히 선도 그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121선입니다. 121선. 보통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은 아니고 중장기 혹은 스윙 정도를 볼 때는 강한 저항대 혹은 지지로 작용하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해당 이동평균선이 한 52,000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뭐 황사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친환경 관련된 상장사이면서 매집도 역시 단단하게 되어 있다. 또한 오늘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자체가.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은 뭐 미세먼지, 황사 다 떠나서 어차피 자회사들은 같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에코프로 B&H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다. 에코프로 HN이는 죄송합니다. B&H도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에코프로 HN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앞에서 이렇게 상승 나왔던 물량이 쏟아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시면은 조금은 흘러내렸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일정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시점입니다. 52,000원 이탈하는지 여부. 만약 이탈하게 되면 뭐 단기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손절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고 정고점인 58,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소한 64,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이미 40% 이상의 수익을 이제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쉬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저렴한 종목, 저평가 종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히든 종목 보실 텐데요. 아나운서 부께서 교육방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시우 대표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이 히든 종목들, 대응 전략들 짚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전략들 화요일 방송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좀 교육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색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제 대표님께서 꼽으신 급등을 앞둔 테마, 어떤 테마가 있을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네. 저는 매번 이 테마를 볼 때마다 궁금합니다. 급등을 한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보다도 더 큰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일까요? 솔직히 앞에서 AI 관련 테마들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테마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이미 나온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AI 반도체 관련된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도 충분히 무관하고요. 앞에서 셀바스 AI라든가 코나 테크놀로지, 술트룩스 같은 AI 관련주와 다르게 AI 반도체 관련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이 됐다. 또한 이제 AI 챗 GPT에 대한 핵심 기술 자체가 AI 반도체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등도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제작하고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제 삼성이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암바렐라라는 미국 회사와 차세대 자율주행 AI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협력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그리고 국산 AI 반도체를 고도화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해외 회사는 물론이고 이동통신사, 국내 대기업들도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주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진 못했습니다. 소폭 어느 정도 상한가 이후에 MK전자 같은 경우 상한가 이후에 여기에서 일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를 잡고는 가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스윙이라든가 중장기로 대응할 경우에는 손절가가 조금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는 3%, 5% 손절이라고 하면은 스윙 중장기는 10%까지도 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라든가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교육방 입장해 주셔야지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위치도 나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AI 관련주 중에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랑 협력하고 AI 반도체를 갖다가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회사이고 나머지 종목들 역시도 흐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장 마지막쯤에 VI가 걸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역시도 같이 최근에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반등 흐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교육을 해드리고 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정말 소폭 움직임만 나왔습니다.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개별 종목들 역시도 이런 이제 지지와 저항대 이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해당 종목도 지금은 여기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 관점에선 손절 혹은 상승이 나오면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역시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요 녹색 선이 121선이다. 그 강한, 그러니까 스윙이라든가 중장기적인 이제 이동 평균선인데요. 해당 위치에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지지를 받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이번 주 중에도 언제든지 여기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테마들 한번 다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나운서분께서 이어서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AI 관련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섹터 내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들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들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 자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섹터 내에서 저는 웬만한 종목들 정말 다 잘 간 것 같은데 어떤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 역시도 AI 반도체 관련 테마인데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대한 이제 납품 공급을 하는데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반도체를 검사하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미세하게 뭐 조금만 이제 손상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2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이런 호재들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계측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정부와 또 삼성 반도체 투자의 수혜주이기도 하다. 지금 반도체가 뭐 최근에 다시 이제 오늘, 어제 AI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솔트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계속적인 이제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테마도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AI가 거품이다 혹은 끝이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도 강하고요. 뭐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혹은 PC가 처음 생겼을 때와 같은 파급력이 있다라는 이런 이제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의 주봉이고요. 네,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어지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도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오래된 종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최근에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항대를 돌파를 이미 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해당 종목 나도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분께서 안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종목명 궁금하고 또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방송 시간 중에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죠.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꼽으신 급등을 앞둔 테마들 만나봐야 될 텐데 대표님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죠? 이미 급등한 테마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어제 이 관련주들 굉장한 시세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오를까요? 아무래도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먼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종목, 어떤 테마든지 대장주는 있는 법이라고 보고요. HLB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AI 관련된 AI 반도체 테마 역시도 이제 후속주로 상승할 테마라고 보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 제약바이오주
이제 출발선에 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약품 품절 사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되고 하면서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조금은 다소 괜찮아졌지만 이 의약품 품절 자체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왜 발생이 됐느냐? 의약품 가격 자체가 워낙 이제 싸고 생산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 생산을 했는데 이게 가격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다 보니까 그 해당 의약품들은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체할 의약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의약품이 계속적으로 품절 사태를 빚어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수급 불안화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약값을 인상을 한다, 약가를 인상을 한다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한 정도입니다.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약가를 올리고 나서 이제 제약회사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까지는 말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약가가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 또한 워낙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2년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죠. 어제 상한가에 도달한 HLB 역시도 2년 이상 아마 손실 구간에 있었던 분들이 많고 얼마 전에 탈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 역시 모든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가 2년 이상의 하락을 겪었다. 그런데 5대 제약사, 녹십자라던가 유한양행 등등 국내 5대 제약사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실적은 오히려 호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수익은 나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고요.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관심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올라간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제 전일 날짜에 제일파마홀딩스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제일파마홀딩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일약품의 지주회사입니다. 다만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워낙 주식수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많이 들고 있는 품절주다 보니까 급등락이 더 심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파마홀딩스가 한 20%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일약품은 따라서 한 10% 정도 올라가는, 왜냐하면은 조금은 더 이제 주식 유통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이미 반응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죠. 나는 그래도 대형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의약품 품절 사태의 가장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제약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중에 있는 단가가 안 맞는 약품들이 품절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약품들을 어느 정도 복제해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회사다. 대형주이고 역시나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상 한 15만 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30만 원이 넘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워낙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바닥권에 있다. 조금 더 조정을 한 15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대형주인 만큼 시총이 큰 만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모기업인 만큼 움직임이 조금은 더딜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미 공략해드렸었고 한번 교육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품절 사태 때 급등이 나왔었고 20% 정도의 수익권은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기간 조정 정도를 거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조정받으면서 거래량이 거의 다소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정 구간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흘러내리긴 하거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한 위치이다. 이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말고 히든 종목 한번 나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나운서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제약주들 이미 너무 장기간 눌려 있었다라고 하시죠. 2년 넘게 이렇게 밀려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한번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약주 가운데 어떤 종목 공부해보면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아래 이 노란색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해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들 그리고 대응 전략들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봐야 될 텐데 대표님 비상입니다. 사람들이 히든 종목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글자 수라도 힌트 한번 주시면 안 되나요? 네, 글자 수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알겠습니다. 힌트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자세하게 또 짚어주시죠.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 뭐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제가 다시 히든으로 가지고 왔느냐? 물론 이제 감기약과 항생제 관련주이고 동물의약품 진출로 사업도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 말에 뭐 임상 실험이나 재료를 갖다가 다소 보유하고 있다. 이런 호재 재료는 솔직히 모든 제약 바이오주가 뭐 더 많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대형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재료와 테마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VI가 발동이 됐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발동이 되고 플러스로 추가적인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종가로는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를 갖다가 살펴봐야 하느냐? 아래에 표기는 안 해드렸지만 거래량과 수급이 어느 정도는 몰렸다. 중요한 거는 이런 차트, 음봉, 양봉은 솔직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돈이 이제 유입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마음만 먹으면은 만들 수가 있는 게 차트입니다. 다만 거래량과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거는 어디서든 거래량으로 표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일부 저항대에 부딪혀서 다시 그대로 내려왔다. 근데 이 기간이 정말 10분 사이에 쭈루룩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나 올라갈래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5대 제약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적 자체가 워낙 이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역대급 실적이 나온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의 모기업 자체가 모기업에서 이미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대형사를 이제 모기업으로 둔 제약회사 또한 지금 삼진제약이라는 회사와 함께 경영권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앞에서 이제 하나제약이 있잖아요. 하나제약과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하나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감기약 관련주거든요. 감기약, 해열제 관련된 테마가 있다 보니까 급등 흐름이 나오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도 다 거쳤다. 이미 바닥권에 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나도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나운서분께서 받으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히든 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종목명 맞추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종목명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자세한 대응 전략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뜨면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세 번째 종목은 약간 보너스 종목인가요? 어떤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나요? 원래라면은 이제 친환경, 뭐 재활용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는 회사인데 자회사들 자체가 자회사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신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사업으로다가 엮여 있는 이번에 새로 엮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원래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등등 다른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후발주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늦게 합류를 했죠. 다만 사업 다각화로다가 매출과 수익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뭐 조 단위가 넘는 소형주 아닙니다. 1조 이상의 시총을 보유한 대형주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폐배터리를 갖다가 표준화, 그냥 계속적으로 배터리가 뭐 다 쓰고 나면은 솔직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을 하면서 그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해당 폐배터리에 관련된 시장의 규모가 600조 원이 넘는다라고 이미 이제 그 예측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일정 구간에서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장 초반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손절가라든가 매수 타점은 별도로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매수 타점과 그다음에 공략 방법 아나운스 받으시려면 교육방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나운서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답 맞추기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답은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종목명부터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급등을 앞둔 테마도 만나봤고 히든 종목도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히든 기법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종목들처럼 좀 급등락 심한 종목도 있겠죠. 있는데 조금은 흐름이 느릴 수는 있겠지만 워낙 저점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이제 막 상승 초입에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최소한 보통 이제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대형주도 이런 상승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쁘신 직장인들, 사업가분들도 역시나 천천히 모아서 매수하고 상승률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건식 확률에 높이는 테마와 재료에 대해서는 분석과 손절가, 그다음에 목표가 등을 잡고 나서 꼭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적고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기법에 포착이 됐던 종목들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성우하이텍 포착이 됐고요. 오늘 날짜로 45% 정확하게 도달을 한 이후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3차 목표가까지 있었거든요. 3차 목표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소 눌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교육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은 챙기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량 매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일 SBS 콘텐츠 허브 자체를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분쟁 이슈가 있는 SM을 이제 지분을 가져간 그 회사 이제 펀드에서 해당 종목까지도 지분을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후에 정확한 목표가 8,800원 근처에서 매도가 가능했고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이다. MBT 자체도 16일 날짜에 교육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조금 기간은 걸리기는 했지만 상승 추세로다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17%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4x4 같은 경우는 공략 종목으로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타점이 원래는 해당 시작 일자가 마이너스 2%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드리고 나서 마이너스 2%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누구나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19%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K옥션 같은 경우도 15%, 그 다음에 솔트룩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AI 관련주잖아요. AI 관련주. 역시도 교육을 이미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중요한 거는 일부만 차익 실현을 했고 절반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국주정 20% 이렇게 저점에 매수한 종목들은 항상 리스크는 적게 그 다음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검색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나운서분께서 나머지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아래 노란톡 입장하시면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대표님의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해당 이제 검색기로 인해서 HLB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에 이미 상승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17일 날짜에 이미 검색이 계속적으로 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에코프로, 그다음에 오늘 상승한 에코프로와 코스모화학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미 상승이 검색이 됐고요.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 상한가, 그다음에 에코프로와 코스모화학 역시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 이런 검색기 같은 경우는 다만 항상 사람이 쓰는 보조수단이잖아요. 보조수단인 만큼 무조건 맹신하지는 말고 하나의 지표로서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잘 잡아내니까요. 보조수단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보조수단으로 검색기 이용하고 그다음에 급등 종목들, 기법 종목으로다가 크게 수익을 보시면은 충분히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요거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히든 종목들은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나운서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렇게 검색기 종목들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아래 노란톡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들, 검색기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대표님과 계속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화요일 방송만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같이 대표님과 함께 시장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